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 엔비디아 ARM 인수 제동, 삼성 퀄컴 한숨 돌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영국,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ARM의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 제동을 걸고 있고 이것에 대한 소송까지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현재 이번 인수에 대해서 영국에 이어서 퀄컴, 아마존,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해당 M&A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서 미국 역시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제동을 걸면서 이제는 ARM의 인수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분위기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미국 엔비디아 ARM 인수 제동, 삼성 퀄컴 한숨 돌려입니다. 1일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죠. FTC가 미국의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를 제소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월 달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ARM을 400억 달러, 약 47조 원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나중에 인수를 후에 돈을 주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걸어서 이번에 인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무산이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FTC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 규제 기관입니다. 특별히 빅테크의 M&A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죠. 이것 때문에 인수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왕왕 나옵니다. FTC는 이날 이렇게 성명을 했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스마트폰, 그리고 공장시설,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전 세계 기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면서 소송 방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FTC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측 2명, 공화당 측 2명, 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TC는 만장일치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반대 소송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100%라고 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다 이 인수에 대해서 모두 다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홀리 베도바 FTC 경쟁국장은 차세대 기술을 위한 혁신을 한 반도체 대기업이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사상 최대인 이번 합병을 막는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이번 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FTC는 또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관련해서 EU, 영국, 일본, 한국의 경쟁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서 자사의 ARM의 인수가 산업계에 득이 되고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죠. ARM은 성명에서 ARM의 R&D에 투자하고 로드맵을 더욱더 강화시키며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ARM의 모든 라이센스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ARM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달러, 약 47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죠. 하지만 인수가 확정이 되려면 미국,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벌써 미국, 영국, 중국 이 세 곳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인수를 한다라는 것은 거의 물 건너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RM의 칩 디자인 기술은 현재 애플, 퀄컴, 삼성 등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등 반도체 설계에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95%가 이 회사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TC의 요청에 따라서 내년 8월 9일부터 위원회 행정법 반사가 재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앞서서 영국 당국은 이미 미국의 FTC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에 굉장히 큰 난항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그 FTC의 제소로 인해서 그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가 제동이 거의 걸린 상태, 그러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업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GPU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엔비디아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생태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ARM의 인수, 이것은 삼성전자, 퀄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에게 향후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전 세계 모바일용 칩 디자인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애플의 A 시리즈와 같은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대부분 ARM의 라이센스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라이센스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세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 각국의 ARM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칩을 생산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그리고 퀄컴, 애플뿐만 아니라 미디어텍도 그리고 하이실리콘도 여기가 전부 다 ARM의 기반, 그리고 ARM의 그 중국지사죠. 중국지사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ARM의 중국지사는 아예 독립을 시켜서 중국에 넘겨주고 다시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GPU의 강자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는 또 다른 반도체 공룡의 탄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업체들이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외신은 ARM이 모바일 생태계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었던 기반, 그것은 수십 년간 중립적으로 모든 업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라이센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ARM의 이 같은 사업 방식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 애플, 퀄컴 등이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를 반대하느냐라는 그 이유죠.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모바일 분야에서의 엔비디아의 입김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 이유를 걱정하고 있었죠. 첫 번째로 보는 것은 CPU 시장으로의 진군입니다. 이미 GPU 시장에서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 이후 인텔, AMD가 장악하고 있는 CPU 시장으로 진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미 ARM과 같은 경우는 CPU와 GPU의 스트럭처가 있어요. 네, 이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 이 아키텍처를 이용을 해서 엔비디아가 더욱더 강력한 그 CPU 시설을 CPU 아키텍처를 가지고 이제 통합 물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의 엑시노스 2200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AMD의 GPU 그리고 ARM의 CPU 이것을 이용을 해서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GPU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이제 CPU 시장까지 넘보게 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죠. X86에 비례해서. 그러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CPU 시장에서도 한번 광풍이 불지 않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모바일 분야로의 진출입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모바일 분야에서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ARM을 인수를 하면 모바일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입김이 강해질 것으로 반도체 관계자들은 우려해 왔다라는 사실이죠.
삼성, 퀄컴, 아마존 등이 이번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궁금한 점, 엔비디아의 ARM의 인수는 성공할까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의 전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들은 이 같은 빅딜을 반기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미 EU 집행위원회도 지난 10월부터 합병권에 대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이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규제기관들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M&A를 통한 독보적인 지위의 기업 탄생을 반대해온 사례가 정말 많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삼성전자에 지금 영향을 많이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M&A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땅한 물건이 나온다 할지라도 M&A를 선뜻 추진하고 이것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도 미국과 중국의 견제 때문입니다. 가령 지난 2015년 반도체 장비업체 1위인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3위인 도쿄 일렉트론의 합병 역시 미국 법무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 간의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거는 방식은 반드시 두 나라의 점유율 그리고 수치상의 독점 우려에 국한되지도 않고 정상적인 평가로 기업 간 시너지를 낼 시장 영향력도 가만히 된다라고 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과 같은 그리고 도쿄 일렉트릭의 합병을 막은 것은 미국 법무부라는 것은 두 기업 간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장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금 높게 판단하는 법무부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FTC에 지금 의해서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번에 그 인수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계속 이야기가 나왔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까도 언급해드렸죠. EU도 마찬가지고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까지 전체의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네 곳이 전부 다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